네, 반갑습니다. 자,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39분입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종목보다는 좀 시장이 또 시장이니까 분위기가 좀 시장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 차트를 열어봤는데요. 나스닥 차트를 같이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려 열어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이 나쁜 영상이었나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은 마지막 5파 상승 구간입니다라고 영상의 제목을 달아드렸고요. 그때 급등이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이 5파 상승의 종착역은 일단 나스닥이 15,000포인트를 살짝이라도 돌파하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께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 15,000을 돌파해서 나스닥이 15,300까지 갈지 15,500까지 갈지 아니면 15,100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15,000을 살짝 돌파는 할 것 같습니다. 그 15,000을 돌파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아마 나스닥이 15,00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는 대략 한 2,600, 한 50포인트 전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제가 2,650까지는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홍콩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15,000을 가더라도 코스피가 2,65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큰 악재로 부각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2650포인트 전후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나스닥이 15,150을 찍고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도 2670인가요? 최대 고점이 찍고 바로 급락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는 못 보더라도 나스닥이 15,000 요거는 코스피보다는 나스닥 지수를 좀 중심을 보면서 15,000 돌파하는 순간 바로 매도하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쪽을 더 중심을 많이 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중국이나 홍콩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셨던 분, 기억하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마 매도를 하시고 또 일부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네, 요 다음 얘기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하락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하락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이거든요. 예상되는 하락이지 예상되지 않은 하락이 아닙니다. 자, 예상되지 않은 하락은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뭐 시장을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얘기 넣을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거기서 꼬투리를 붙여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은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하락을 우리는 절호의 저점의 기회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시장을 차트를 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미국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었습니다. 15,000을 돌파하는 순간. 왜냐하면 요 쌍봉 찍은 자리 보이시죠? 그죠? 이 고점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어깨를 만든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하나, 둘, 셋, 5파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자리를 잡고 다시 돌리는데, 자, 직전 고점 라인 근처에서는 당연히 바로 돌파를 못 하겠죠. 여기서는 좀 멈칫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충분히 행보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바로 이제 행보를 한 이후에 뚫어버렸습니다. 이 고점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고점을 뚫게 되면요, 주가는 고점을 뚫었으니까 바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작은 소파동성 조그만하게 오파를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뭐 100%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올라가면 더 우리가 찾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쭉 돌파하면서 양봉 연속으로 3개, 4개 떨어지면서 1파 상승, 그 다음 음봉 보이시죠? 2파 조정, 또 양봉 3개, 3파 상승, 그 다음 음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양봉보다도 더 높은 양봉이 조그만 거 2개 놓으시죠. 이 5파 상승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돌파를 하면서 조그마한 소파 5파를 만들면서
완성을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직전 고점 라인을 고점 라인에서 있다가 쭉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돌려서 직전 고점 라인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는 바로 못 뚫습니다. 그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그 다음 이 고점을 뚫게 되면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고 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해기를 합니다. 직전 고점 라인 근처까지. 자, 좀 약한 종목들은 직전 고점 라인을 한번 터치하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트릭을 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직전 고점 라인을 살짝 깼다가 돌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직전 고점 라인 터치를 안 하고요, 그 근처에 왔다가 이렇게 돌립니다. 대신 에너지가 강한 놈일수록 엉덩이가 좀 낮겠죠. 에너지가 약한 놈일수록 타치는 안 하더라도 좀 더 깊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엉덩이가 처지면 처질수록 에너지는 약하다 보시면 되는데, 왜? 직전 라인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짝꿍댕이 만들고 일단 짝꿍댕이 만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직전 고점 라인 요 자리에 출발점이니까 만약에 여기 터치하게 되면 짝꿍댕이 W자가 쌍바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거고, 엉덩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 볼까요? 자, 직전 고점 라인 행보한 이후 뚫었습니다. 작은 소파동소 오파를 만들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락하는 듯 하죠. 그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직전 고점 라인까지 만약에 터치를 근처까지 한다더니 근처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이 밀려봤자 직전 고점 라인 정도 터치한다는 얘기다. 많이 밀려봤자. 그러면 직전 고점 라인에 대략 14,390, 14,400 정도 되거든요. 직전 고점 라인 지수가 14,400 정도를 터치할지 할지 모르지만 14,400이면 지금 14,592입니다. 그죠? 그럼 14,400이고 14,592면은 대략 192포인트입니다. 이 192포인트는 더군다나 장중에 터치했다가 돌릴 수도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192포인트가 안 될 수도 있죠. 뭐 100포인트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장중에 192까지 밀렸다가 100포인트가 올릴 수 있는 거 하면 꼴이 다르고, 그죠? 이거는 직전 고점 나면 터치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 터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어찌 보면 어제가 미국 시장은 이미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제 이미 종가상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오늘 약보합 정도나 밀려봤자 미국 시장은 별로 많이 빠질 게 이제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탄탄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여러분께 조정을 받더라도 직전 저점, 우리 코스피 직전 저점 2300포인트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조정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큰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디에서 미국이 조정을 받을지 마무리 지을지 모르지만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미국 시장 돌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당분간 추세가 5일선하고 1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정 부분, 자, 상승한 이후에 일정 부분 요 자리에서 이렇게 행보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좀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릴 겁니다. 쭉쭉쭉쭉. 그죠?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 파동을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은 직전 고점 뚫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짝꿍댕이를 봐버리면 여기를 하나를 보지 말고요, 여기를 하나를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자, 요 고점보다도 살짝 높아지는 고점 정도, 또는 요 고점보다도 살짝 낮은 고점 정도,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끝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동을 계속 안전하게 하시라 했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잡으라 했죠. 그죠? 하나, 둘. 지금 자리는 이 2파 하락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3파 상승 구간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3파 상승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졌다가 마지막 5파까지 저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해가시죠? 지정 고점 라인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 시장이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장이다라고 예상하신 분도 많지만 의외로 시장이
저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요 에너지도를 가준다면 코스피는 어쩌면 3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뭐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좀 악재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똑같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도 그렇게 뭐 악재가 뭔가 뭐 안 좋은 일들이 큰 뭐 그런 게 터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는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시장이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 자리 내려오더라도 깨지 한 방에 깨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두 방, 세 방, 네 방을 때려야 깨지거든요. 적어도 때리기 전에 한번 맞고 반등 주고요. 또 밀려도 또 맞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세 방, 네 방 때린 다음에 그다음 무너지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파 조정 구간이라 보여지거든요. 미국 시장은. 자, 저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시장 차트를 보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은 15,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은 굉장히 저는 큰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너무 코스피가 많이 빠질 거라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여러분하고 같이 차트를 잘 안 보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20년, 30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삼성전자 빼고는요. 대단합니다. 뭐 예전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뭐 50만 원까지 갔다 결국 무너졌죠, 그죠? 뭐 OCI 같은 종목도 50만 원 갔다가 또 무너지고 우리나라 대기업군들 뭐 갔다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꾸준히 우상향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한때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해서 많이 샀었죠, 그죠? 자, 보시죠, 같이. 오늘은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열어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자리가 일단 3중 고점을 찍었다, 그죠? 하나, 둘, 셋, 봉우리가 3개 나왔고요. 그 다음 요 자리 한번 보이시죠? 요 자리가 저점입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는 오랫동안요, 여기서 한번 임팩트 있게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3중 고점을 만들고 여기까지 박스권을 만들다가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도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드렸죠. 박스권을 만들다가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앞번 영상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그 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을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자, 음봉 없이 양봉만 계속 뚫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라인을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할 때는 박스권을 뚫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회귀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하면은 이 박스권의 상승이 어디냐 대략 하면 73,500원 정도 고점 정도가 그죠? 73,500원 뭐 73,000원 정도 잡고요. 저점은 대략 뭐 66,000원 정도요. 자, 73,000원이 고점이었고요. 66,0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대략 폭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대략 7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73,000원에다가 7을 달으면 얼마죠? 8만원입니다. 자, 이 박스권의 폭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9,800원, 삼성전자는 8만원까지 79,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새로운 악재가 놓은 게 아니고요. 자, 이 조정은 이미 이 박스권을 돌파한 조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기준선이 있는 자리가 대략 75,450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저는 75,450원을 깨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5,450원.
자, 오늘 얼마죠? 76,600원이죠. 그죠? 그래봤자 뭐 대략 800원 1000원 정도네요. 그죠? 뭐 대략 한 1% 정도 되나요? 1.1%나 1.1% 정도 되는데 이 자리는 좀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 이 기준선 있는 자리는요. 물론 여기 21선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박스는 고점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지만 21선까지 그래봤자 7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75,450원은 깨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저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중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 있는 자리가 저는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75,500원. 그래봤자 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덜 빠졌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20포인트밖에 안 빠진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 정도 빠지게 되면 장중에 40까지 갈 수도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요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요.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제가 아까 나스닥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하게 돼 있다는 거. 이 엉덩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그랬죠. 삼성전자는 하나, 둘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좁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파동을 다시 계산하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파동을 다시 계산하면 여기가 1파 상승 들어왔고요. 2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2파 조정이 옆으로 가버렸죠. 가격 조정 많이 안 받았죠.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파 상승 들어왔고요. 그죠? 하지만 3파 상승의 길이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지금 4파 조정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삼성전자는 갈 자리가 충분히 남았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자리가 남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아까 8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87,000원 정도까지는 최대치입니다. 87,000원은요. 근데 8만 5천원이나 86,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항상 제가 주식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죠.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최고점에서 팔려고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뒤집어밖에 안 되는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최대치가 87,000원이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께서는 85,000원 정도나 또는 85,500원 정도에서 삼성전자를 오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보유 종목을 일단 매도하시면서 조정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그때는 제법 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고 미국 시장 나스닥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시장은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 시기는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1월, 2월 달에 좀 조정을 받고 나면 1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멈추더라도요 아마 직전 고점 라인을 고점을 해서 다시 한번 조그마한 박스권 이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여러 박스권을 좀 이렇게 만들면서 물량 소화를 좀 거치면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격도 좀 이 장기 평들이 올라올 때까지 해소를 좀 하면서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돌릴 거기 때문에 저는 1월달, 2월달 아니면 뭐 3월 초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맴돌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위로 딱 치면서 또 한번 시세를 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쨌든 저는 5월까지는요 주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월까지는 주가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내년 5월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5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5월까지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뻗어갈 수 있지 않을까. 1월달, 2월달 또는 3월 초까지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뻗어버리면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한 번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월 정도 시세가 마무리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조정이 아니라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하자. 그렇지만 한 번 더 갈 기회는 남았다. 지금 우리는 저점 매수,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기회를 보셔야 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자 코스피 아까 잠깐 보려다가 자꾸 잊어먹네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미국 시장을 보면 됩니다. 근데 코스피는 제가 아까 내일 한 번 더 조정도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린 게 코스피는 음봉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조그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세 개 떨어지는 거니까 딱 맞거든요. 그럼 코스피는 21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21선 얼마냐면은 2588인가요? 네, 2568인가 88인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빠져봤자 한 20포인트 정도 이하로는 뭐 장중에는 뭐 40까지 가나요? 뭐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저는 여기 10포인트 이상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약하면 요 자리까지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약한 종목들은 여기 근처까지 한번 왔다. 터치는 안 하더라도 근처까지 깊게 들어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가 좀 그렇게 약하지 않은 종목들은 적당한 지점에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2,500 한 66 정도, 2,565 정도 그 정도면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 더 빠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우리가 저점 매수해야 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인버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시국인 만큼 자,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인버스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이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인버스가 아마 요 지점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안봉 나왔을 때 1, 2, 3, 4, 5파죠. 지금 5파 상승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요 저점보다 낮은 저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5파가 완료가 되어 있지만 이 음봉이 계속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양봉이 떴을 때 돌아선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5파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충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저점과 이 저점 가격과 이 저점을 연결해 보면 대충 가격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100%는 안 맞더라도 4,525 예를 들어서 만약에 4,380이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145원이잖아요. 조금 4,385원에서 140을 빼면은 뭐 대략 4,240 뭐 이렇게 대충 나오고 얼마 나왔나요? 4,210원 맞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계산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충 그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죠. 코스피를 우리가 매도해야 될 여러 신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연말에 좀 주가가 연말 장 끝나기 전에 이틀 전에 좀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히려 지금 빠질 때 눌러줄 때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연초에 잠깐 반등 줄 때 고점에서 매도하시라, 짧게 매도하시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연초 개장하자마자 이틀 정도는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매도를 하셨어야죠. 그죠? 제가 요 연초에 짧게 고점 넣고 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 조정 때 현금 지고 또 싸게 사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인버스는 여기는 5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도 5파로 올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비록 5파 여기서 만들어졌지만요, 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치는 21선 정도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요? 21선이 4,460원인데 최대치가 4,460원이고요. 아니면 4,500원 정도가 최대치라 저는 봅니다. 4,500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버스가 4,500을 강하게 뚫어버리면 그때는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바뀐다 봅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버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본 이유는요. 자, 일단 요거는 뭐 이런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요 파동 길이와 요 파동 길이도 봐야 되고요. 주봉도 보시면 그 파동 길이 봐야 될 이유는 주봉을 보시면 또 나오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음봉이 놓을 수 있다는 것도 보이시고요. 인버스는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게 보이는, 이미 인버스는 이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이미 꺾였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계속 매물관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인버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이미 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는 깼지만 한번 땡겼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제가 보기에는요, 한 번 더 하락 구간에 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데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그 자리가 완벽한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코스피가 고점이 나오고 인버스에서 한번 저점 베팅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대략 4,000원 초반대입니다.
뭐 4,05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4,08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4,020원이 될 수도 있는데 4,000원 초반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는 인버스가 한번 좀 세게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는 코스피는 좀 센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조심하자. 코스피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좀 인버스는 올라가 봤자 4,500원이라 보고 저는 인버스는 떨어지면 4,000원 근처라 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요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인버스가 4,000원까지 온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인버스가 만약에 4,000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코스피가 이번에 4,200 얼마 210원까지 떨어졌을 때 코스피가 2,670까지 갔었으니까요. 만약에 4,000원 초반까지 온다면 한 2,800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코스피가요.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급락할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인버스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 인버스는 4,500원이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뭐 그때는 이제 음봉이 완전 주봉상 만들어지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오파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때는 4,500원을 그때는 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는요. 아직은 한 번 더 남았다. 그죠? 한 번 더 남았다.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가요. 또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또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급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외국인이 67만 주 정도 샀죠. 그 다음에 이틀 팔았는데 3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37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4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게 110만 주 정도 산 거거든요. 그럼 아까 36만 주에 110만 주, 147만 주 정도 산 거거든요. 150만 주 대충 산 거거든요. 그 150만 주 정도 인버스를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 50만 주 때렸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오늘 때렸거든. 외국인이 오늘 때렸다는 얘기는 인버스는 상승 시마다 이제는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버스는 이번에는 내일이든 모레든 인버스는 한 번 더 상승을 준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때린다 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버스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 번 더 밑에 뺄 수도 있고 코스피도 당분간은 이번 저점 나오면 거기서 이번 고점 나온 자리까지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 바로 급등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어느 순간 돌린다 그랬죠. 코스피 위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인버스 아까 한 번 더 빠진다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네. 자 인버스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외국인 내일 오를 때 다시 살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미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외국인은 오를 때마다 매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코스피를 이제는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서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한 번 더 미국 시장이 오르던데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버리면 코스피가 조정을 안 받겠지만 미국 시장이 뭐 한 번 더 빠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빠질 자리 조금 남았죠. 그죠? 그렇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오긴 올랐다 강보합 정도로 올랐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에 한 번 더 아까 인버스 외국인이 다 안 팔았거든요. 한 번 더 우리나라 눌러줄 자리가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까 기준선까지 내려올 자리가 좀 보이니까 최대 40포인트 종가상으로는 20포인트 정도 이거는 제가 최악일 때라 말씀드린 겁니다. 지수상은 최악일 때요. 최대 40포인트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최악일 때 40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은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점 매수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은 저점 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시장이 또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주도주가 또 다시 조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주도주는 영원한 주도주 이게 맞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또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해 왔고요. 또 하나 이쪽에는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급등한 주식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쪽도 괜찮았거든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소외됐고 그죠? 이게 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쪽은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그죠? 그 때문에 저는 오른 거라 보기 때문에 바이오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이번에 1월 7일 날인가 끝나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는 이미 1월 7일까지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바이오는요, 헬스케어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아니라 보고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를 해왔고요. 기아 자동차도 제가 이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주하고 반도체가 괜찮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요. 또 경기가 조금 이게 만약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어느 순간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이 소비재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소비재들이 그죠? 경기가 좀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소비재 중에서도 우리 자동차도 어쨌든 뭐 고가지만 소비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주도 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경기 회복되는 시점. 근데 주가는 항상 앞서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자. 반도체고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런 주식들은 같이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섹터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 좀 보시는데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섹터가 토큰 관련주였죠. 토큰 관련주는 4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요. 중간중간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아마 3월달 정도에는 아마 시세를 마지막 시세를 한번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토큰 관련주들은 조금 신선한 맛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신선한 맛이 떨어졌죠? 작년 말에 갑자기 토큰 관련주,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션 한번 볼게요. 작년에 갑자기 토큰 관련주가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이렇게요. 이때는 4월달에 개장한다는 그때는 뉴스가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이 급등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4월달에 개장한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선한 맛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큰 관련주들은 무리해서 달려들 필요는 없다. 저점을 줄 때마다 짧게 우선 대응하시면서 아마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3월달 정도에 한 번 정도 시세를 뿜으면서 마무리 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 정도 시세를 뿜는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토큰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준다면요. 무리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급등하지는 않으니까요. 조정을 준다면 저점 매수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죠. 자, 이렇게 오파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반등이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드려서 3연속 음봉이 나왔죠. 그죠? 양봉이 나왔죠. 오늘 다시 음봉을 맞았습니다만은 당분간 아마 이 종목도 이런 박스권에서 좀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점에서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나.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네요. 볼게요. 팔아버렸네. 그죠? 자, 기간은 근데 조금 들어온지 아직 안 나갔으면 조금 팔았네. 그죠? 자, 당분간은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난번 이때 만원 한번 깼던 자리거든요. 혹시라도요. 갤럭시 모니터리가 많은 근처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다. 만약 온다면요. 그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점을 잡고 당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다가 3월달 한번 위로 땅 땡기면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댓글에다가 전력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전력 관련주는 2차 전지와 좀 연동해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좀 불편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충전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충전수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 충전수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런 전기를 많이 전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변압기 같은 고전류 변압기라든지 뭐 저전압 변압기라 이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이나 이런 미국 쪽에 지금 그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은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 또 이런 실적 성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안전하게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하시면 안전하게 급등 종목보다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그런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린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이 이번에 나왔다. 오늘 정도나 어제이죠. 그 종목들은 이미 어제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까 바닥이 나온 거에 대한 의미를 두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지. 그 종목이 뭐 내일 당장 급등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도요. 전기차와 같이 연동해서 가는 거니까 전기차보다는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질지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쪽도 좀 관심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또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